제주도가 해마다 1,000억 원대 세금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첫 주민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제대로 된 홍보 없이 급하게 개최를 하다 보니 주민 참석이 저조해 결국 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 회장안 좌석은 텅 비었고 도청 공무원과 용역진, 취재 언론을 빼면 일반 주민 참석자는 대여섯 명뿐입니다. 개선안에 대한 설명이 시작됐지만 회장 내부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용역진은 중복률이 70%가 넘는 노선을 통폐합해 공차 운행을 줄이고 요금을 100원에서 200원 올려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연간 700억 원대로 지금보다 22%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원과 대정읍 구간에 급행버스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수요의 전환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 급행버스를 통해서 정치성도 확보하고 이용 수요도 늘리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노선 감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걱정했습니다. 폐지시킨다고 나오고 버스 기사 감축은 지금 몇 명 정도 이렇게 확정이 된 건 없습니까? 회사별로 또 협의를 해서 아직 운행 대수라든가 운전자 감축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이르도록 텅 빈 좌석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주민 질의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해 결국 추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개선안이 내놓은 지 불과 닷새 만에 제대로 된 홍보도 없이 공청회가 급박하게 열리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좀 서르다 보니까 서귀포 지역이 지금 밀감 수학기고 하다 보니까 좀 참여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2일까지 권역별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올해 말 최종 개선 계획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예정입니다. 하지만 첫 공청회부터 파행되면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50%를 결정하는 제주형 자율학교 50여 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교육감 취임 이후 재지정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교육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교실이 아닌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찾아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 지난 2015년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로 지정된 종달초등학교의 수업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토론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는 수업인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선후배 사이도 좋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랑도 친해가지고 친구들도 친하고. 종달초처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도내 학교는 50여 곳으로 4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칩니다. 이 가운데 올해 말로 기한이 끝나는 학교는 절반인 24곳. 예전 같으면 이맘때 해당 학교가 재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하는데 올해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학교 관계자와 교육단체 등이 재지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재지정 신청을 알리는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다운디라는 게 사라진다면 선생님들이 다 바뀔 것이고 이제까지 8년 동안 저희가 만들어온 이런 모든 활동들이 중단을 해야 될. 올해 내로 재지정 절차를 시행하여 학교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없애고 내년에도 그 성과와 철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제주도 교육청은 새 교육감 취임과 의견 수렴 절차로 늦어진 것뿐이라며 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새로운 자율학교 계획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주형 자율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은 재지정이 안 되면 등교를 거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서귀포시의 한 양돈장이 2년 전 폐업을 하면서 농장을 통째로 땅속에 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면적이 3,000제곱미터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금은 무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굴삭기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뜯어냅니다. 시커먼 오수는 중장비를 동원해 땅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땅 위에는 여기저기 부수다 남은 잔해들이 나뒹굴고 있고 오수로 가득 찬 구덩이는 큼직한 연못처럼 변해버렸습니다. 2년 전 서귀포시 표선면에 한 양돈장을 철거할 당시 촬영된 영상입니다.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은 1,500톤, 폐수도 100톤이나 되고 매립 면적은 3,000제곱미터나 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해당 농장이 2020년까지 영업을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농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무밭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농장 직원은 농장 주인의 지시로 철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모두 땅 속에 묻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는 농장에서 원래 그렇게 묻어왔다고 관리라고 묻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돈사를 다 정화주고 뭐고 다 깨갖고 그냥 묻어버린 거지. 똥물이고 뭐고 다. 해당 농장에서는 2019년에도 가축 분뇨와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2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용 중지 3개월 명령을 받자 아예 폐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결국에 정리했을 거라 이렇게 믿었지. 그 이상 그 주민들은 그 동네 하니까 그거 아이 잘했겠지 하면서 믿어서 그러면 왜 확인도 안 하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70대 농장 주인과 직원 등 2명을 건설 폐기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일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부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그 행위자 일단 2명에 대해서는 입건 조사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그 실질적인 굴착 확인을 통해서 그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은 농장 주인이 업체를 통해 처리했다는 신고한 폐기물과 실제 처리한 물량이 차이가 있는지 땅을 파서 정확한 물량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울산에서는 올가을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탓에 은행나무 열매가 예년보다 더 빨리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도심 곳곳에서 은행 털이 작업이 빨리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울산 MBC 이용주 기자가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진동 장비를 장착한 굴착기가 나무 기둥을 흔들자 노란 은행 열매가 비처럼 떨어져 내립니다. 눈삽과 빗자루를 든 작업자들은 떨어진 은행을 곧바로 쓸어 담습니다. 1톤 화물차 짐칸이 반나절 만에 은행 알과 은행 잎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열매들을 예전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지만 지금은 찾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모두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은행 털기의 주목적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행 열매 악취 신고만 매년 100여 건이 넘을 정도입니다. 특히 올 가을은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탓에 은행 알이 예년보다 일찍 떨어지면서 민원도 빨리 접수되고 있습니다. 떨어진 그 열매에 의해서 이 달려있는 열매가 적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영양분이 많이 공급돼서 그렇게 빨리 익은 게 아닌가. 이 때문에 지자체는 은행을 생산하는 암은행나무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2015년부터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 작업을 벌인 결과 15%인 4,200그루에서 8%인 2,300그루로 줄었습니다. 통행량이 많거나 버스 정류장 주변이거나 이런 이렇게 그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고. 울산시는 은행나무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털기 작업을 위해서는 은행이 떨어질 만큼 충분히 여물어야 해서 작업이 늦게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을 외투 꼭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강원 동해안 지역은 현재 비가 꽤 강하게 오고 있고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높은 산지에는 내일 새벽에 눈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도는 아침까지 약하게 비가 오겠고요. 낮에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도로가 젖어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의 양이 많아서 흐리지만 비가 와서 대기 확산이 원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산지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북부와 서부 지역 17도, 동부 지역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산지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 지역 21도, 서부 지역 21도에 그치겠고 남부 지역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 낮 기온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우도는 낮 동안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들겠습니다. 오늘 제주 해상에도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절기 한로인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요. 제주 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글날인 일요일에도 오후에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동물테마파크가 사업을 반대하는 선을 1위 이장을 상대로 청구했던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포기했습니다. 선을 1위 마을회는 이번 결정이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결정했다는 점에서 원고의 패소와 다름없다며 동물테마파크 대표는 공개 사과하고 제주도는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대한 설계 점수가 공개됐습니다. 제주도는 GS건설 컨소시엄과 금호건설 컨소시엄 두 곳에 대한 설계 점수 평가 결과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점수가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기본 설계 기술 평가와 가격 평가 종합 점수가 높은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의회 청문회를 거친 출자 출연 기관장들의 임명이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오늘 도지사와 행정시장 등 12명으로 구성된 제주연구원 이사회를 소집해 양덕순 연구원장 예정자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또 제주도가 발행 주식의 66%를 소유한 ICC 제주는 오는 17일 주주총회를 열어 청문회를 거친 이선화 예정자를 대표 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석시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원희룡 장관의 입장 표명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위는 오는 12일 JDC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며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21일 제주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